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기업 세버튜버가 졸업을 하면 과연 디스코드 계정까지 반납을 해야 되나,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일단 VDG에서 소속되어서 활동을 했었던 플로리스 로에라는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회사랑 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이 차단이 되는 상태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 버렸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연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회사 소유의 계정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다,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변경해가지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래가지고 임시 차단을 시켰거든. 그런데 로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아직까지 졸업할 날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정 차단당했다 이러면서 회사랑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 외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로엔데 하면서 자기가 이런 상황이다 이러면서 외부 폭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난리 난 상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첸체라는 친구한테 로에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첸체를 통해가지고 또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이때 회사가 반납을 요구한 게 뭐였냐면 디스코드 계정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로 활동하다가 졸업을 하면 과연 디스코드 계정까지 반납을 해야 되냐,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이 디스코드 계정에 관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있죠. 자, 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디스코드 계정을 개인적인 소유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정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 계정은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납하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제안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디스코드 계정 또한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너 회사 나갈 때는 두고 가라, 반납하고 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봅시다. 디스코드 계정이 과연 회사의 소유물일까 아니면 개인의 소유물일까? 그쵸? 자, 일단 회사의 소유물이 맞다는 의견부터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버튜버 소속사도 연예기획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기획사의 계약서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소속 연예인이 계약 종료를 통해 가지고 소속사를 옮길 때 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제 SNS 계정을 누구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소속사를 옮길 때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인스타그램 계정도 뺏기고 트위터 계정도 뺏기고 유튜브 계정도 뺏기고, 이름 또 그 이름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연예계다 이거죠. 때문에 버튜버 또한 이제 당시의 활동 모델링 포함해가지고 SNS 채널 전부 다 회사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튜버도 회사에서 나오면은 뭐 모두 반납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활동 당시에 업무적으로 활용한 계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너네들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계정 반납하냐?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도 개인적인 소유물이란 말이야. 그쵸? 카카오톡 계정을 반납하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회사 내부 메신저라면 당연히 회사 그만둘 때 반납하는 게 맞고, 근데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메신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친구들이랑 대화했던 그 SNS 메신저를 회사가 반납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선 넘는 요구가 맞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외에도 플랫폼 자체에서 이용 약관에 이거는 1인당 1계정만 사용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계정은 존재하지가 않고 계정의 소유 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약관에 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회사 소속에서 업무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의로 만들어진 아카운트 계정인 경우에는 회사가 반납하라고 해도 이거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라는 거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코드 계정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계정이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거라 가지고 변호사 데리고 잘 싸우면 로에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에의 디코 계정이 개인 계정인지 비즈니스 계정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로에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 계정으로 방송인들이랑 교류하고 자기 방송 활동에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계정명도 이 로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로에와 디스코드로 소통하는 사람 모두 다 업무적인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이랑 대화할 때는 카카오톡을 썼어. 그쵸? 실명 걸고 카카오톡을 썼고, 디스코드로는 인터넷 버튜버로 소통하는 사람들만 교류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스코드로 소통하는 거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고, 이 디스코드로 소통하는 사람 모두가 로에라고 인식을 하고 교류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지시를 통해서 너 활동하려면 디스코드가 필요하니까 디스코드 계정 만들고 디스코드 계정 우리한테 제출해. 그러면 회사 서버에 초대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회사 업무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다면 이 계정은 회사의 소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게다가 뭐 계약서에 디스코드 계정이나 SNS 계정이나 이거는 전부 다 회사에 기속되어 있다. 졸업하면 회사가 그 권리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그런 계약서에 로에가 사인을 했다면은 로에가 디스코드 계정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에가 과연 디스코드 계정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로에가 디스코드 계정을 지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계정이 아니라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사용을 해왔던 디스코드 계정이면 이거는 뭐 지킬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죠. 왜냐면 원래 내 계정이거든. 원래 개인적으로 내가 쓰던 건데 회사 들어갈 때 회사 계정으로 기속시키고 쓴 게 아니라 기존에 활동했었던, 기존에 사용했었던 계정을 그대로 쓰고 회사에서도 활용을 한 거라면 회사에서 반납하라는 게 어이가 없죠. 그쵸? 이거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었던 모델링 그대로 활동을 하는데 회사한테 이제 권리를 기속시켜라 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은 이거는 졸업한 다음에 그거를 두고 와야 됩니다. 실제로 스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름이랑 모델링을 갖고 회사로 들어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스이세이가 졸업하게 되면 이름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에 관해서 조금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줬으니까 이거는 뭐 회사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계약서에 디스코드 계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로에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정확하게 디스코드 계정이란 말이 없고 뭐 SN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뭐 트위터 계정은 회사 거지만은 디스코드는 또 별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디스코드 계정이라고 딱 적혀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한 거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절대로 못 지켜요. 게다가 디스코드 계정명이 대놓고 VLG 플로리스 로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잖아. 그쵸? 회사 소속에서 활동했었던 이름 그대로 디스코드 계정을 사용했으면은 이건 사실상 업무의 일환이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 썼던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버튜버 역사상 회사 기업세 버튜버가 졸업을 한 다음에 개인으로 활동할 때 회사에서 디스코드 계정 반납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튜버 업계에서 모델링, 유튜브 채널, 뭐 SNS, 인스타, 트위터, 틱톡, 뭐 트위치 등등등 이런 모든 계정은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반납을 하고 몸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라인이라든지 디스코드의 계정은 단 한 번도 반납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버튜버 이름으로 사용을 해왔던 디스코드 계정은 어떻게 했냐? 당연히 회사 서버에서 나가고 계정명을 변경하고 본인이 내가 어떤 버튜버로 활동했었던 누구누구다 라면서 밝히면서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고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졸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디스코드 계정까지 반납을 요구하는 회사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버튜버로 활동을 했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지켜라 하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디스코드까지 회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이거는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다 돈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면서 써먹었던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디스코드는 돈이 안 돼. 디스코드는 사실상 뭐 계정에 팔로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회사 서버 내에서 강퇴시키는 걸로 대부분 해결이 되는 편이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서버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기가 버튜버 로에였다 이러면서 활동을 하고 다닌다? 그런 소문 들리면 당연히 고소를 당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버튜버 회사에서 버튜버 업계에서 단 한 번도 디스코드 계정을 반납하라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지시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해왔으면 회사가 뭐 반납하고 그 계정은 뭐 탈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할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런데 얘는 원래부터 사용했던 계정인지 아니면은 뭐 회사가 만들어라고 했던 계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반납하는 걸 거부하고 있고 원래부터 버튜버 업계에서 딱히 디코 계정 반납하라는 소리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쓰겠다는데 뭐 주면 어때? 그러니까 이 디스코드 계정을 반납하라고 이런 식으로 난리 치는 거 보면 뭐 변호사도 고용해가지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잖아. 하는 거 보면 회사도 얘를 정말로 싫어하고 얘도 회사를 싫어해가지고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일단 로에가 디스코드 계정을 지키려는 이유는 뭐냐. 일단 디코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내역이 있다면서 반납을 거부를 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활동할 동안 계약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이 터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귀속된 SNS지만은 연예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단 말이야. 우라 루시아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DM으로 자기 회장님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관리를 해가지고 논란 터진 적도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얘가 개인적으로 활용도 해왔기 때문에 회사 그만둘 때도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싶은 거야. 그쵸? 그리고 뭐 개인적인 내용에 여러 가지 추억도 있겠지만은 회사 뒷담화도 좀 했겠지. 디코 내용 좀 뒤져보면 회사 기밀 유출도 좀 했을 거고. 그쵸? 그래가지고 요게 들키기가 싫은지 반납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회사가 반납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얘가 마음대로 변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에 유튜브나 뭐 트위터 다른 SNS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라며 디스코드의 아이디를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소리거든. 로그인 아이디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회사 지시하에 만들어진 거고 업무에 활용을 해왔던 증거가 된단 말이야. 그쵸?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졸업 후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는 주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옛날부터 썼던 건지 아니면 회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건지 이거에 관해 가지고 좀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본인 게 아니면은 그냥 대화 내역 지우고 주면 되지 않나. 그쵸? 디스코드 계정이요 새로 만들면 되잖아. 뭐 이거 가지고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나. 그쵸? 뭐 디스코드에 남아있는 인맥들 그거는 계정 새로 만들고 다시 연락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로에라고 했던 애인데 연락처 좀 줘라 디스코드 새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쵸? 뭐 대화 내용 추억 그거 다 백업해 놓으면 되잖아. 스크린샷 찍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도 어쩔 건데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백업해야지. 그쵸?
그리고 뭐 회사 소속 전부터 쓰던 계정이면 솔직히 지킬 가능성도 높긴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디스코드 아이디를 반납 안 한다고 고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애매하거든. 얘가 유튜브나 트위터나 뭐 아프리카 방송국 요런 것까지 반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 써가지고 법무팀으로 고소를 때리겠지만은 디스코드는 애매하단 말이야. 왜냐면 회사가 디스코드 계정을 얻더라도 마땅히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너 쓰지 말라고 뺏으려고 하는 거라서 굳이 이거에 관해 가지고 돈 쓰기는 애매하다. 그쵸? 어쨌든 뭐 그냥 아싸리 계정 새로 만드는 게 뭐 쉽고 편하지 않겠나. 이게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다 이해가 안 가. 뭐 유튜브 채널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디스코드 계정을 지키려고 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달라면 주고 그냥 회사 귀찮게 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마.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그냥 혼자 개겨.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로에가 디스코드 계정 가지고 지금 회사랑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